진짜 전문가들의 수익률 배틀 프로그램 주식 빅리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주말 사이 발표된 미국의 7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이로 인해 생각보다 물가 둔화의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골드만삭스가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내년 상반기부터 지속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지만 우리 증시에는 훈풍이 불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락폭이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는 국내 증시인데요. 이 시각 지수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유가증권 시장 낙폭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1%가 넘는 하락세 2,560선 위협받고 있는 모습 연출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98선까지 지금 주저앉았습니다. 900선 이탈한 모습 1.5%가량의 낙폭이 집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수급적인 부분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요.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위안화의 약세가 환율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중국의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인 비구이 위안이 디폴트 위기에 직면을 했습니다. 회사채 11개가 거래가 정지됐고요. 중국의 경기 체력이 지속적으로 좋지 않은 이런 시그널이 나오면서 이로 인해 원달러 환율 오늘도 강세 보입니다. 1333원 선 돌파하는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강세를 보이면서 외국인이 현선물 시장에서 모두 이탈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가증권 시장에서 1,6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뱉어내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을 중심으로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 오늘까지 무려 9거래일째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21일부터 단 하루도 매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기업군들 가운데 셀트리온 그룹주, 에코프로 그룹주, 게임주와 엔터주 전반적으로 부진하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업종군들 가운데 오락문화, 엔터주가 담겨있는 업종군을 집중적으로 던지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융업을 매도하고 있는데 금융업에는 에코프로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장 특징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초전도체 관련 기업들 함께 살펴보시죠. 초전도체가 오늘도 날아오릅니다. LK99에 대한 회의론과 옹호론이 지속적으로 뒤바뀌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급등락을 지속하고 있죠. 오늘은 급등입니다. 김인기 보나사피엔스 대표가 자신의 SNS에 LK99가 상온 초전도체가 맞고 새로운 강자성체도 맞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관련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건데요. 덕성 같은 경우에 상한가 올라섰고요. 모비스 역시나 강하게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 상한가에 마감을 했죠. 오늘도 24%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음식료 기업입니다. 네, 음식료 업종군들이 2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라면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해외 호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는데요. 이에 힘입어서 음식료 업종들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오늘 기술주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기 방어주라고 불리는 음식료 업종이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삼양식품은 상한가까지 올라섰습니다. 17만 6,9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노바렉스와 푸드웰까지 전반적인 음식료 업종 탄력이 좋습니다. 마지막 특징주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게임주 살펴보시죠. 게임주들이 2분기 산업이 역성장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곳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지난해와 비교해 보니까요. 매출액은 10% 감소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54% 감소했습니다. 천편일률적인 신작이 출시가 된 게 악재로 작용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모습인데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2.9%, 넷마블은 6%가 넘는 낙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중국 소비주들 여전히 좋고요. 기술주들은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시장 속에 우리는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주식 빅리그를 통해 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 출발합니다.
네, 주식 빅리그 리그 핫이슈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스토리의 유창희 본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확실히 내일 저희가 휴장을 하다 보니까 오후장 들어갈수록 투자 심리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긴 합니다. 본부장님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미국 증시가 계속 좀 불안감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좀 채권금리가 다시 4.2% 10년물 기준으로 네. 4.2% 돌파에 대한 우려감들. 그런 것들이 미국 나사 선물이 조금 하락 전환된 부분들도 있고요. 오늘 영향은 좀 중국인 것 같습니다. 중국이 지난주 경제 지표가 좋지 못했었고 또 부동산 업체 이게 헝다의 거의 4배 정도 수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신용 리스크가 조금 발생을 하면서 국내 증시도 힘을 좀 못 내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코스피는 계속해서 지금 점진적인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코스닥이 조금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에코프로가 아까 한 11시마다도 마이너스 7%까지 밀렸었어요. 네. 에코프로가. 근데 지금 마이너스 3% 낙폭을 반 정도 줄였거든요.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입니다. 낙폭을 조금 줄이는 모습이 마이너스 5%까지 갔다가 낙폭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코스닥은 하락폭이 조금 더 커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른 종목군들, 특히 제가 추천컨대 반도체 쪽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에 대해서 하락폭이 조금 커지고 있고 또 중국 소비주들도 일단은 3일 연속 상승하다 보니까 약간의 차익선 매물,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더 코스닥에 대해서 어떤 중소형주에 대한 어떤 걱정이 하루 휴일을 앞두고 나서 좀 더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는 맞는 것 같고요. 대내외적인 악재 속에서 좀 흔들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특징적인 이슈는 있기 마련인데요. 리그 핫 이슈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6년여 만에 중국인의 한국행 단체 관광이 전면 허용되면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항공기와 여객선을 타고 속속 입국하고 있습니다. 관광업계는 중추절과 국경절 황금 연휴를 계기로 단체 관광객이 대규모로 한국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6호 유치 마케팅 강화에 나선 가운데 중국 소비 관련 기업들 오늘도 뜨겁습니다. 과연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수혜주들은 무엇인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 6년 반 만에 한국행 단체 관광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부터 투자자분들께 정말 많이 들으셨던 이야기실 것 같은데 주말 새도 기사를 보니까요. 그 중국 유커를 위한 엘리베이터를 뭐 따로 만들겠다. 뭐 관광 유치를 위해서 정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엘리베이터가 그렇게 단시간에 만들어질 수가 있나요? 네. 그 중국 유커를 위한 존을 따로 만든대요. 아, 네. 그렇군요. 뭐 그런 경우는 예전에도 몇 번 좀 있었어요. 네. 면세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일단은 뭐 6년 5개월 만에 이제 저희가 사드 배치를 한 이후에 중국에서 관광객을 많이 좀 규제를 했죠. 거기다가 이제 그게 좀 풀리려고 했는데 또 코로나가 발생하는 바람에 뭐 저도 이렇게 오랜 기간이 지난지 몰랐습니다. 6년 5개월 만에 단체 여행을 전면 허용을 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허용한 건 아니고요. 이번에 이제 일본도 같이, 일본도 네. 중국이 단체 여행을 좀 막고 있었는데 같이 허용했다라는 부분들 조금 아쉬운 감이 좀 있죠. 왜 그러냐면 중국 관광객들이, 중국인들이 최근 몇 년 사이의 흐름을 보면 한국보다는 일본을 조금 더 선호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일본 엔저 현상이라든지 또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 약간 선진국에 대한 어떤 느낌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내 여행객보다 일본 여행을 더 많이 갔었던 게 있기 때문에 동시에 이제 그 단체 관광이 허용이 되었기 때문에 어디가 더 우려를 보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뭐 여행이라는 게 모든 사람이 다 일본으로 갈 수는 없는 것이고 상당히 한국에 대한 어떤 관심도도 여전히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주말에 나온 뉴스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상하이에서 출발하는 거죠. 크루즈선 53척이 그 제주도에 기항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순차적으로 배가 53척이 한 번에 오는 게 아니라 내년 3월인가요? 3월인가 네. 5월까지 그 계획서를 좀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국과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한참 중국 관광객이 넘칠 때는 100만 명 이상 유입되기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10만 명 이하로 떨어졌던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여행이라는 게 내일 당장 올 수 있는 게 아니죠. 특히 단체 여행 같은 경우는 이제 패키지 여행 이제 형식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 뭐 2-3달 전에 예약을 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꾸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3분기 말 정말 빨라야 비행기로 이제 여행 오는 기준을 친다 그러면 한 9월 한 중순 이후 정도부터 이제 매출이 반영될 거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실적은 아마 4분기나 돼야지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시간적인 오차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은 항상 좀 감안하시면서 관련주의 실적이라든지 매출, 추이를 비교를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바로 실적으로 찍히는 게 아니고 단체 관광객이기 때문에 예약을 하고 한국행으로 돌아오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주가가 반응하고 있는 기업들을 본다면 지금 기대감을 굉장히 많이 올렸지 네. 않습니까? 네, 한 하루 이틀 정도 오를까 싶었는데 오늘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어떠한 종목군들을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가장 강하게 상승하는 섹터가 약간 화장품 쪽인 것 네.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화장품주들을 보면 약간 이제 비중국향, 뭐 네. 일본이라든지 북미라든지 이쪽에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번 중국 관광객 여행이 좀 허용되면서 조금 중국향 매출 기업이 높은 기업들이 오늘까지도 주가 흐름들은 나쁘지 않다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 비록 조금 하락 전환되는 부분들이 좀 있지만 저는 항공주들 조금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실적이 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2분기 실적을 뚜껑을 딱 열고 보면 다 좋았어요. 좋았는데 이 어닝 시즌에서 가장 큰 악재, 실적 피크 우려가 네.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도 이번 실적이 최고치일 거야라는 우려감들이 나오면 주가는 오른 것도 없는데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죠. TA항공의 실적 발표하면서 그러한 우려감들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좀 하락세를 보여줬고 좀채 반등을 못하고 있었어요. 엄밀히 따지면 이제 최근 일주일 전, 한 1-2주 전 흐름을 좀 본다라면 그 시장 업황을 본다라면 상당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환율이 1,300원 이하에 있었고요. 또 유가도 급등하기 전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유가 그리고 안정적인 환율 흐름으로 해서 영업이익이 더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었는데 실적 피크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오면서 일단은 저도 좀 항공 여행 조금 검색을 해보면 뭐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만 네. 하더라도 뭐 약간 이제 구간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은 10만 원 미만 티켓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평일 기준이긴 합니다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경쟁이 좀 좀 과도하게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좀 나오고 있고, 또 이제 그 외부 요건이 우호적이진 않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물론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환율이 오늘마다도 1,330원대로 올라섰고 유가도 지금 거의 90불대로 올라왔다라는 것이죠.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60불 중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의 이제 영업이익을 좀 감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중국 노선 지금 중국 노선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국 단체 관광객이 허용이 된다라면 중국 노선이 확실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동안 다른 쪽으로 경쟁을 하던 것이 중국 노선이 생기게 된다면 경쟁이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비행기라는 거는 한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으로 보내기 위해서 경쟁을 하던 것을 중국 노선을 보낸다면 아무래도 일본 노선은 줄어들 것이고 하면서 이제 가격 경쟁이 줄어들면서 안정적인 좀 티켓 가격을 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좀 기대감을 가져갈 수가 있고 또 유가하고 환율은 조금 더 흐름을 봐야 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유가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100달러, 뭐 120달러로 올라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 이제 조금 완만하게 좀 하락을 보여준다라면 뭐 3분기 때도 안정적인 영업이익률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LCC 항공사들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네. 그래도 좀 본다라면 진에어가 아직까지 좀 이벤트가 좀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아직은 이제 거의 약간 물 건너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병 이슈는 계속 있죠. 그러면 이제 진에어하고 이제 부산 에어의 어떤 네. 합병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경쟁이 더 감소될 수가 있고 안정적인 매출 성장세를 좀 기대해 본다라면 저는 아직 진에어는 이벤트가 아직은 남아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CC 기업들 환율과 좀 유가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안정적이게 돌아섰을 때 하반기 실적 기대해 볼 만하다라면서 진에어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두 번째 종목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어떠한 업종이 있을까요? 네, 그리고 이제 호텔신라를 조금은 이제 관심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유통사들, 특히 네. 이제 면세점 사업을 같이 하는 백화점주들이 좋은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호텔 사업을 하는 GKL, 파라다이스, 롯데관광개발이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기업은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그 카지노 사업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증가도 좀 기대를 하고 있죠. 그럼 호텔신라는 이 두 개를 동시에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호텔, 레저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면세점 네. 사업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리오프닝 효과로 인해서 호텔 레저 부분이 한 10% 이상 외형 성장을 좀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요즘은 호텔들 보면은 그 호텔신라 저는 전 부산에 있는 그 여행 가서 한번 먹어봤는데 그 망고요? 망고 네. 빙수 이게 엄청나게 비싸다고 해요. 맞아요. 근데도 없어서 못 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예전하고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뷔페 같은 경우도 1인당 거의 18만 원, 거의 20만 원에 육박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예약을 안 하면 못 갈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숙박업소뿐이 아니라 그 외에 외식이라든지 이런 문화가 자체가 상당히 좀 고급화되었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안정적인 매출을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관광객이 늘어나게 된다면 면세점 매출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국 관광객 우리가 따이공이라고 하죠. 그 면세 매출은 어떻게 보면 약간 양날의 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쪽에 좀 비용이 많이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그 계층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수수료를 주거든요. 백 수수료를 주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이제 조금 다른 페이백을 해주는 그렇죠. 거예요? 페이백을 해주기 때문에 다른 그 국가 대비해서 조금 더 많다고 해요. 네. 수수료 지급해주는 게. 그래서 어설프게 중국 관광객이 유입이 되면은 오히려 역마진이 날 수도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이제 대규모로 유입될 가능성이 좀 높게 평가가 되고 있고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역마진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매출 증가를 보여줄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체 관광객은 아마 9월 이후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요. 본격적으로 이제 추석 연휴 네. 때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그전에는 이제 개인 여행 자유여행이라는 것이죠. 자유여행 면세 사업부는 수익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행 가기 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면세 좀 들려서 구매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따로 수수료를 줄 필요가 없다는, 리턴 수수료를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꾸준하게 해외 여행객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안정적인 고마진의 면세 사업 부분이 조금 더 이어진다라고 좀 판단을 한다라면은 충분히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조금 머뭇거리는 모습이었는데 지난 목요일부터 상당히 새로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85,000원을 이미 돌파를 시도를 거의 성공한 거라면 저는 일단 한 10만 원 정도까지의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열려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호텔신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럼 세 번째 종목 한번 들어볼 텐데요. 이번에 어떤 종목일까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까도 제가 화장품 네.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화장품 관련된 기업을 조금 볼까 하다가 오히려 저는 미용 의료기기 쪽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보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강남에 가면은 성형외과 네. 그 수술을 받고 붕대하고 돌아다니시는 이렇게 여행하시는 분들의 90%가 중국인 분들이었어요. 강남의 성형외과를 보시면 어떤 성형외과는 호텔
안에 성형외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수술을 하고 그 호텔에서 묶는 게 한때는 유행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수술은 많이 하지 않죠. 오히려 시술을 많이 하죠. 그리고 보톡스라든지 이런 미용 의료기기 관련돼서의 수요가 더 많아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뭐라 그럴까요? 전 세계 현재 기준으로 올해 기준으로 미용 의료기기 시장이 한 130조 이상 될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올해 기준으로 5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탑티어 국가예요. 그런데 이제 이들 국가 사람들이 여행을 와가지고 뭐 간단하게 1시간, 2시간짜리 이런 미용 관련된 시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는 비침습, 침을 맞는 게 아니라 고주파라든지 이런 제품을 활용해서 피부 탄력이라든지 혹은 뭐 잡티를 제거해주는 시술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그 미용 관광도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40대 이상 여성 인구가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좀 관심을 가져갈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가장 큰 미용 의료기기 시장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시술 받아보고 좋으면 국내 그 자국에 가가지고도 그렇죠.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그 관광을 허용했다는 자체는 또 중국에서 관련된 제품의 허가도 규제도 좀 덜 그전보다 까다롭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수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꾸준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는 시술자 편의 제공을 좀 주력을 하고 있고 리니어 Z라고 할게요. 리니어 Z 제품 출시 등 관련된 제품이 신제품이 출시되고 있다는 부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실적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간 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다시 그걸 감싸는 5%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는 뭐 한 11,000원이 크게 이탈하지만 않는다라면 네. 고점을 예단하지 마시고 조금 중기적인 관점에서 끌고 가신 전략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이스 메디칼 미용 의료기기 기업 살펴봤습니다. 오늘 유창희 본부장님과 다양한 종목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유창희 본부장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종목 살까 말까 시간입니다. 오늘 장 특징주 정리하고요. 앞으로 더 갈 종목인지 이제는 상승을 멈출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데일리 테마 현상철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사님과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으로는 삼양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농심을 봤었는데 오늘은 삼양의 실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기의 실적 역시 좋았습니다. 매출액은 2,8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는 12%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도 440억 원대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는 61% 크게 증가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역대급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요 라면 업체들이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지속적으로 발표하면서 인플레이션 수혜를 톡톡히 노리고 있다라는 업계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스턴트 라면의 수요는 작년 한 해 동안 1,200억 개를 넘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3.9%의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분기 같은 경우는 해외 수출 증가와 또 내수 주력 제품 점유율이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실적을 이끈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 불닭볶음면의 글로벌 인기와 이 주류 채널 입점 증가, 또 지속적인 생산 능력의 확대까지 이어지면서 장기적인 매출의 근거가 돼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다만 우려할 부분으로는 하반기 라면 업체들의 국내 판가 인하 영향 그리고 곡물가의 변동성 확대가 이 위험 요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증권사에서는 긍정적인 의견들을 많이 보여주면서 목표 주가를 상승 조정해 주기도 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과연 매수가 유효할지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삼양식품입니다. 오늘 2분기 실적, 앞으로의 호실적이 전망되면서 상한가에 안착을 한 종목인데요. 고입니까? 스탑입니까? 스탑입니다. 네. 네. 일단 삼양식품 지금 이슈된 게 뭐 최고점 이번에 한 번에 좀 기록하면서 굉장히 급등이 나왔는데 네. 오늘 저도 호가창을 좀 봤었는데 한 상한가가 한 2번 정도 풀렸었거든요. 그만큼 뭐 지금 뭐 힘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 급등한 만큼 리스크가 있는 위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소 현재 시점에서 신규 매수는 조금 권장드리지 않다. 그리고 좀 부담스러운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 뭐 예상치보다 좀 크게 웃돈 부분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뭐 영업이익이 이제 61%나 이제 증가를 한 부분 네.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실적이 나오면서 일단은 굉장히 크게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뭐 불닭볶음면이죠. 저는 사실 매운 걸 잘 못 먹어서 그래서 네. 스탑 주신 거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네, 불닭볶음면을 먹어보긴 했는데 많이 맵더라고요. 근데 네. 일단은 사실 이게 이제 누적 판매량이 한 50억 개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매운 음식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다,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네. 보고 있고, 사실 뭐 경기 불황, 뭐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매운 음식을 조금 먹는다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뭐 주변에 지인들이 매운 음식 먹으러 가면 스트레스 받아서 먹으면 풀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뜨끔합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네. 저도 뭐 사실 그 뭐 매운 닭발이라든지 뭐 쭈꾸미 이런 매운 음식집 가면은 굉장히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피부적으로 와닿는 게 좀 느껴지긴 하는데 그만큼 지금 누적 판매량이 많이 는 만큼 거기에 따른 재료가 이번에 나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뭐 사실 지금 하반기에 이제 라면 값이나 인하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그 다음 하반기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사실 이런 곡물 가격에 따라서 지금 변동성이 조금 클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조금 지금 위치는 위험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보유자의 영역이죠. 그래서 일단은 뿐만 아니라 뭐 농심이나 오뚜기 뭐 이런 경쟁사들에서도 다양한 뭐 매운 라면이라든지 뭐 이런 상품들이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런 불닭볶음면이 독주를 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매운 삼각김밥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다양한 좀 식품들이 생길 경우에는 조금 이제 선호도가 나뉘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일단 오늘 트레이딩 관점에서 진입하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기준 라인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오늘 시초가 부근 16만 원 부근 이 구간을 깨지고 내려온다면은 그래도 조금 정리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갭을 띄어서 올라간 위치에서 추가 상승이 꾸준히 나온다면은 개인적으로는 조금씩 분할로 수익 실현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인 삼양식품에 대해서는 스탑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알아보시죠.
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으로는 롯데 관광개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년 만에 돌아온 큰손이죠. 중국이 다시 한번 단체 관광을 허용하면서 지난주부터 관련주들의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될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적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769억 원을 2분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는 60% 증가한 수치고요. 다만 영업 손실은 182억 원을 기록하면서 적자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을 부문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지노가 전년 동기 대비 160% 정도 증가하면서 317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본격적인 중국 VIP들의 입국이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분기 영업 손실 22억 원에서 2분기에는 영업이익 84억 원으로 턴어라운드했다는 점이 굉장히 주목할 부분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여행 측도 700%가 넘게 늘어나면서 196억 원을 기록했고요. 다만 호텔 측에서는 24% 줄어들면서 23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카지노와 여행은 하늘문이 다시 한번 열리면서 수요가 증가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호텔 측 같은 경우는 지난 작년까지 해외여행이 어느 정도는 제한되어 왔기 때문에 엽기적 효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국 적자가 지속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해외여행에 따른 여행 부문 성장을 우리가 감안해 봤을 때 3분기는 본격적으로 영업이익까지 턴어라운드가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현재 구간에서 매수는 유효할까요?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네, 6호 기환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썩이고 있는 롯데 관광개발입니다.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스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 관광개발 사실 지금 뭐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지금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왜냐면은 네. 중국 정부에서 이제 한국, 미국, 일본 등 세계 이제 78개국에 대한 자국 및 이제 단체 관광을 허용했다는 소식이 이제 들려오면서 관련주들의 기대감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강세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뭐 사실 17년도에 이제 사드 보복 이후로 이제 6년 만에 이제 여행길이 열린 부분에 있어서는 재료가 조금 크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힘이 지속적으로 이어질까에는 물음표를 좀 던지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뭐 증권사에서도 나오고 있죠. 뭐 3분기 영업이익이 턴어라운드가 나올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아직 글쎄요. 저도 일단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2분기에 일단은 실적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조금 증가한 부분은 존재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적자는 지속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뭐 적자 폭이 좀 축소가 되었다고 한들 그래도 적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기업에 저는 투자하는 부분은 글쎄요. 저는 사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적자가 계속 나오는 기업에 투자하는 걸 별로 권장드리고 싶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뭐 기대감으로 이제 주가가 조금 많이 오른 상태에서 오늘도 윗꼬리를 좀 달고 내려오는 부분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자칫 쫓아 들어갔다는 바로 손실로 잡힐 수 있는 리스크가 조금 있는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3분기 예상치가 조금 괜찮은 기대감이 나온 상태에서 예상치보다 하이하거나 좀 안 좋은 이야기들, 특히나 뭐 중국 관광객들이 뭐 생각보다 안 들어왔다는 등 뭐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서 움직일 수가 있는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저는 신규 매수는 조금 권장드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일단은 뭐 적자가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재무지표 간단히만 좀 살펴볼게요. 네. 네, 봐주시죠. 네, 지금 화면에 이제 나오네요. 네, 네. 보시면은 지금 2020년도부터 21년도, 2022년도 지속적으로 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재무제표 일단은 HTS에서 검색만 해도 바로 나오거든요.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0919번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조금 걸을 수 있는 기업은 걸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뭐 1분기에도 적자가 나오고 지금 2분기에도 조금 적자가 나왔지만 폭은 좀 축소가 되었다. 이런 부분이 이제 호재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보셔야 되는 게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나 일단은 지금 1분기 같은 경우에 부채 비율이 이렇게 높게 나오죠. 그에 비해서 회사 내에 가지고 있는 유보율은 조금 더 상대적으로 낮은 이런 재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재무상 악재가 언제 모르게 터질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보시면은 제가 뭐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전업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막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방송을 보시면서. 그래서 주식 초보분들은 절대로 권장드리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좀 차트 추가적으로 좀 봐볼게요. 네. 자, 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19% 오른 다음에 11% 정도 윗꼬리 달면서 내려왔죠. 제가 네. 이 네모표를 지금 박스를 보시면은 일단은 저점에서 그리고 여기서 맞고 떨어지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재돌파 지금 하는 시점인데 거래량이 크게 나온 건 맞아요. 거래량이 크게 나온 건 맞는데 이어서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아까 전에 보았을 때는 외인들이 좀 대량 매도를 했던 부분이 존재를 하지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담으면서 어느 정도 좀 공방이 나오고 있는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오른다 내린다는 사실 맞추기가 조금 어렵다. 확률적으로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할 때는 무조건 일단은 주식이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 중요한 거는 확률적으로 보았을 때는 저는 조금 이런 부분에 통계적으로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권장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 관광개발에 대해서는 적자 폭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이와 함께 재무상 악재 리스크가 언제나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다라면서 스탑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업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 현대바이오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미국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이 현대바이오사이언스가 미국 국립보건원과 협력해서 여러 바이러스에 적용할 수 있는 범용 항바이러스제 공동 개발에 나선다라고 합니다. 이 현대바이오 역시 우수한 항바이러스 기술력으로 과거 모더나가 미국 당국으로부터 찜을 당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선택을 받게 됐는데요. 이 현대바이오는 세계 최초로 니클로사마이드의 난제를 극복해서 이 니클로사마이드가 주성분인 제프티를 개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대바이오 측은 항바이러스제 후보물질인 제프티를 미국 측에 제공을 하고 미국 측은 이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비임상 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험 비용은 미국에서 전액 지불한다라고 하고요. 기존 물질에 대한 지적 재산권은 현대바이오가 그대로 보유한다라고 합니다. 우선 메르스나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그리고 인플루엔자와 같은 10개 바이러스의 전 임상 시험을 실시한다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니클로사마이드의 인체 흡수 문제가 있었지만 이러한 부분을 제프티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만약에 앞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팬데믹이 나왔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호재 소식들이 전해졌는데요. 이 종목은 고일지 스탑일지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기업은 현대바이오입니다. 현대바이오는 고입니까 스탑입니까? 스탑입니다. 오늘 세 종목 다 스탑 주셨는데 한번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네. 사실 갈 수 있는 종목은 저는 고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오늘은 3스탑을 드린 이유가 일단 네. 현대바이오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형 모더나 이런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붙으면은 과거에는 정말 모더나, 화이자부터 시작해서 여러 치료제들이 굉장히 급등을 했던 종목들이죠. 그만큼 상단에 일단은 물려 있는 매물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 미국 국립보건원과 공동으로 이제 바이러스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이 범용 항바이러스제를 개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죠. 이런 것 때문에 부각이 됐지만은 역시나 갭으로 띄워놓고 음봉을 보여줘서 내려오고 있는 부분. 이거는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현대바이오가 최근에 거래량이 그래도 조금 붙었던 이유는 결과론적으로 지금 다시 한번 코로나 이제 확진자가 좀 증가하는 부분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이 조금 더 다시 한번 관심도가 좀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제프티 임상 관련 이슈로 좀 급등이 나와줄 수 있는 부분도 물론 재료는 조금 존재를 하고 있지만은 불확실성에 의한 투자는 저는 내키지 않는다는 의견이에요. 사실상 저도 제약바이오주 중에서도 실적이 나오지 않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수를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사실 임상 실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 내부자들이 당연히 투자자보다 먼저 알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사실 선취매가 가능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적적인 측면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2분기 실적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증가한 부분은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적자폭은 지속적으로 뭐 이제 적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실린 음봉이 계속 나와주고 있죠. 지금 수급 잠정치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대량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부분으로 잠정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상단에 이제 저항 물량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호보단 불에 좀 더 가까운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어서 잠정 수급 측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나오죠. 지금 사실 이렇게 정확히는 안 나오는데 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오늘의 외국인의 이제 지금 잠정 매도 수량이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은 기간이고. 네. 보시면은 지금 지속적으로 좀 대량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간단히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잘 안 나오니까 좀 설명하기 어렵네요. 네. 이어서 그냥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금일 같은 경우에 현대바이오가 지금 시가가 4.9% 이제 뛰어서 출발을 했죠. 갭으로 뛰어서 출발을 하고 고가가 13%까지 올랐다가 저가가 무려 9%까지 빠지는 음봉이 좀 크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올려놨다가 음봉이 나면 쭉 내려오는 이러한 성향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음봉이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에요. 차트에서 거래량이 실린 음봉은 피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 간단히만 생각해도 괜찮거든요. 보시면은 지금 거래량이 이전보다 상승했던 거래량보다 크게 나오면서 지금 음봉이 하면서 쭉 내려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내려오면은 뭐 신규 매수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지금 과거에 이런 식으로 이제 물량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부분에. 지금 보시면은 지금 굉장히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도 뚫어내지 못했고, 이때에도 거래량이 나왔지만은 결국에는 급락이 나오고, 최근에도 나왔고, 하지만 거래량이 과거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 그러니까 여기 저항 구간을 뚫으려면 굉장히 강력한 재료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스탑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바이오에도 스탑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3가지 종목에 대해 모두 스탑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리그 레벨업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레벨업 시켜줄 수 있는 진정한 고수 전문가는 누구일까요? 오늘 이 시간 현상철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사님의 종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떠한 종목입니까? 오늘 사실 처음에 오늘 오전에 준비했던 종목이 하나 갤러리아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었는데, 네. 오기 전에 갑자기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실 급등한 종목을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서, 네. 제가 관심 있어 하고 있는 섹터는 바이오 섹터 중에 제약주 중에서 실적도 괜찮고 지금 좀 바닥에서 올라오는 기업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기업명은 JW 생명과학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고요.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JW 이제 그룹의 계열의 이제 전문 의약품 전문 생산업체다라고 간단히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수액제로 1위 기업입니다. 수액 맞는 수액제 1위 기업이고, 전문 의약품 중에서 뭐 기초수액, 그리고 특수수액, 영양수액, TPN, 이 TPN이 종합 영양수액제인데, 요게 일단은 체크를 해봐야겠죠. 이 주요 제품군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이 글로벌 수액 제조사인 미국 바스터사와 독점 라이선스 아웃 및 수출 계약을 체결했던 부분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권 제약사 중에서 최초로 이 TPN 종합 영양수액 생산 시설에 대한 EU GMP죠.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라는 부분에서 인증을 좀 획득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식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뭐 독점이다, 뭐 최초다 이런 걸 굉장히 네. 좋아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 기업도 충분히 뭐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올해 일단은 1분기 실적 같은 측면에서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실적이 1분기도 굉장히 잘 나왔는데 2분기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이 무려 10.12% 정도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5.89%,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12.78% 증가를 하면서 사실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익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올해 실적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유효하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내원 환자들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액을 맞는 이제 환자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B2B 이 기업 간의 거래에서 거래 확보가 이어지면서 이 수액제 매출이 이제 증가한 부분이 실적 상승에 좀 기여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하반기에도 고마진 제품이 뭐 TPM 매출이 고상장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수요를 대비해서 동사 같은 경우에 사실 수액 공장을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로 전체 용량의 종합 영양 수액제를 생산할 수 있는 자동화 생산 라인을 구축한 기업이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기대가 충분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올해 하반기에 허가 완료 예정인 아미노산 함량을 늘린 4세대 TPN 위너프 A+를 통한 신규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부분 또한 이런 실적적인 측면에서 조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급적인 측면도 최근에 외인의 이제 오거래일 이제 꾸준히 러브콜이 들어온 부분이 존재를 하고요. 최근에 기관과 이 연기금에서도 수급이 조금 들어오면서 수급 측면도 좀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좀 차트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가 나오죠. 사실 JW생명과학이 굉장히 오랜 시간 내려왔다가 이제 올해 3월 이후부터 어느 정도 이제 우상향 추세로 추세가 전환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같은 경우는 가격적인 메리트에서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주봉 차트로 보나 월봉 차트로 보나 상단에 어느 정도 좀 열려 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조금 있는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보시면은 뭐 하단에도 나오지만은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이 꾸준히 조금 이 하단 부분에서 꾸준히 조금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저점을 높여가면서 추세를 계속 유지해주는 부분, 그리고 일단 오늘이 아니라 지난 거래일에서도 마이너스 3% 정도 이제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끌어올려서 양봉으로 마감한, 그러니까 내려오면 어느 정도 받쳐주는 자금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느 정도 일단 양보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에 조금 높게 잡아서 17,500원 부근으로 조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으로 많이 열렸기 때문에 한번 시세가 받으면 충분히 올라와 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래량이 그동안 안 터졌지만 한번 뭐 시세가 터져주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좀 힘 있는 종목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하단 같은 경우에는 13,000 잘못 네. 기록했네요. 13,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같은 경우 13,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7,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종목은 JW 생명과학이었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 오늘 종가 기준으로 책정이 되고요. 목표가는 17,500원, 손절가는 13,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꾸준하게 우상향 추세를 그리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 수급적인 부분도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가격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주신 또 현상철 이사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빅리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장 상황이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마감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